3.1운동 103주년을 맞아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써온 6명의 지도자들에게 평화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지 선교사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귀국하다 보니 국내에서 지낼 곳과 아무런 생활 환경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을 만나 국내외 여러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호주 선교사들에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국가기도연합이 3.1절 103주년에 맞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한 연합 금식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 및 평화메달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평화메달은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써온 6명의 지도자들에게 수여됐는데요. 역사 계승과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앞장서온 수상자들의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현장에 박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기념재단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가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평화메달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선교사의 마음으로 순교했던 애국 지사들을 기리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103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3.1운동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자 하고 다짐해왔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생활화하고 또 이런 정신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승세대 후계에 일깨우고 알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날 수여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청 위원장과 정상 전 국무총리설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 총 6명의 지도자들이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대상 및 평화메달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상과 메달 수여는 코로나19로 일부 수상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평화메달 수상자이자 특별 강연을 전한 이만열 위원장은 3.1운동은 3.1 대혁명으로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 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제로부터 민족혁명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알려서 이날 기념식 및 수여식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의 홍보대사 위촉식도 이어졌습니다. 위촉식 이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기념재단은 지난 2017년 창립돼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과 포격이 이어져 희생자도 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은 속속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의무적 출국이 요구되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겐 출국 명령을 내렸고 교민들은 현재 안전지대를 찾아 계속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교민들은 물론 선교사와 가족들 역시 유럽 국가들로 이동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들은 선교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귀국해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조국에 왔지만은 우리를 가야 될 장소라든지 이런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좀 어려웠고, 이제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맞고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신앙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좀 뜬 눈을 세우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21명의 선교사 가정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격리를 하거나 격리 기간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교사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급히 귀국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세기총은 전쟁의 아픔으로 선교지를 떠나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일과 또 국내 체류기간 중에 설교나 또 기도회를 개최해 주시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기총은 모금운동 외에도 기도회나 위로회 등을 통해 선교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간단한 진료조차 받기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직접 파견돼 치료와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부산에는 최근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어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 룩은 의사이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 속의 인물 누가를 보며 꿈을 키워온 청년들이 모인 선교단체입니다. 지난 2001년 소수의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모여 각자의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자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팀 룩은 해외 의료 선교 사역과 함께 다음 세대들이 의료 선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수련회를 진행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방을 밟으면서 의료 현장에서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가 사역들을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 진짜 실제로 의대 그리고 간호대 의료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또 제가 콜링을 합니다. 사역 소식을 접한 청년들이 함께 사역하기 위해 합류하면서 2019년에 영어 명칭을 팀 룩으로 정하며 이제는 해외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예배 및 콘텐츠 사역, 건축 사역, 구제 사역, 문화 사역 등 여러 분야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또 이영진 대표 간사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 사역을 하면서도 함께하는 공동체, 수평적인 문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직접 명함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부터 사역 확장을 저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료 선교도 같이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10대와 대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어느 순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저희 컨텐츠를 우연히 타고 들어왔을 때 저희 컨텐츠를 보고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컨텐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진 청년들로 시작해 이제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팀 룩. 코로나19로 인해 닫힌 해외 선교의 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또 다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호주 선교사 3명에게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부산 최초 여성교육기관이던 일신여학교의 설립자 벨레 맨지스와 교장 마가렛 데이비스, 교사 데이지 호킹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들에게 1919년 부산 일신여학교 만세 시위를 이끌고 이후 신사참배 반대에도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외국인은 총 72명이며 호주인으로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국가기도연합이 3.1절 103주년에 맞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복음통일을 위한 연합 금식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크로스처치와 KAM 선교회, 에스더 기도운동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이기복 교수와 이태희 목사, 박호종 목사, 차형규 목사와 이용희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의 앞날을 결정짓는 대선을 앞두고
3.1절 만세운동의 날에 국가를 위한 연합 금식 기도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질서를 짓밟는 행동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관련 국가들의 정상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과 군인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평화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르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영향을 받아 공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은 불가피해졌지만 인하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중이 99.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도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월 내내 지배종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유입의 99.5%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초부터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 예산보다 1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첫 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로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가 TV 드라마 연기로 미국 배우조합상 남녀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영어권 드라마 배우가 미 배우조합이 주는 연기상을 받은 것도 최초입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경기 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파는 러시아에서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고 러시아의 홈경기는 중립지역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르며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명 대신 러시아 축구협회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 축구협회 소속 선수들은 출전하는 경기에서 러시아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로 러시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일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하기로 합의하자 러시아 화폐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폐지됩니다. 최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만 뉴욕주 내 각 지자체는 마스크와 관련한 자체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가 3월부터 완화되면서 관광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입국할 수 있는 인원수도 현재 3,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입국 후에 격리 기간도 3일로 크게 줄었으며 자택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시설 격리 조치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습니다. 전국 낮 기온은 크게 올라 7도에서 13도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3도, 대전 1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은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3인의 민족 대표를 뽑았고 독립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만세운동을 평화롭게 진행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정신을 잘 새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